안녕하세요. 음악쌤 미애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달에 교생 실습이 있죠. 그래서 이 교생 실습을 앞두고 지도안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2년 전쯤에 미리 찍어 놓았던 지도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찍어서 너무 소리도 좀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의 지도안을 들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저의 지도안입니다. 저의 지도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지도안을 들고 온 이유는 사실 이 지도안은 제가 2016년에 수업 발표대회 때 1등급을 받았던 지도안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도안보다 그래도 등급을 받았던 지도안을 가지고 오면 좀 더 공식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지도안을 들고 왔고요. 사실 지도안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고 뭐 다른 것은 틀렸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부족한 거 많고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넓은 마음으로 혹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생 실습을 나가시고 혹은 지도안을 작성하실 때 요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시연하는 그런 과목을 지금 거의 한 5, 6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구성하실 때 내가 이 수업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꼭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탕들이 든든하게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꼭 학생들에게 함께 해보고 싶은 그런 동기 유발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내가 왜 이 수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수업을 이런 방법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컷해서 생각을 끊어서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왜 하게 되었냐면요. 바야흐로 2016년. 근데 저는 이전에도 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NI 수업인데요. 지금은 NI가 그렇게 많이 유행을 타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NI가 되게 떴었어요. 그래서 Newspaper in Education이라고 해서 신문 활용 교육인데요. 저는 이때 학교 음악 시간이 집중 이수로 해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3시간 정도를 음악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도 많이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음악 수업을 할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한 학생들에게 어떤 음악을 감상하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곡을 들었어. 그치? 자, 이 곡을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했었을 때 학생들의 대부분 답은 이런 겁니다. 좋아요. 혹은 잠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뭔가 좀 자신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어떻게 글로 작성해 볼 수 있는 것도 학교 다닐 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1학년 이렇게 학습 목표를 3개를 작성했어요. 1시간 수업은 보통 수업 목표를 저는 한 2개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3개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1개를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세적. 명세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도록, 선명하게. 학생들이 수업을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로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볼까요? 18세기 세레나데 개념과 모차르트 세레나데 특징을 말할 수 있다. 특징을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음악을 듣고 거기에 대한 느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말로 표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좋다, 잠 온다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단을 신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신문을 펼쳐서 내가 드는 느낌과 가장 비슷한 어떤 기사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지에 붙이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저는 음악이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음악 수업이 저의 수업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좋은 음악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알게 된 좋은 음악을 내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음악 카드 학습지를 작성해서 음악 카드를 만들어 보는 활동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학습 목표로 제가 제시된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세레나데 개념과 악곡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감상하고 그 느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3번째는 음악 그림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총 단계가 1, 2, 3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 활동은 보시면 개념, 악곡의 특징 알기, 신문 기사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추천하는 글을 음악 그대로 작성하기. 이게 학생이 해야 할 3가지 활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 흐름도 역시 도입에서는 뭐하고 전개에서는 뭐하고 정리에서는 뭐하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을 해봅시다. 도입에서 해야 하는 것들 뭐가 있죠? 도입. 도입에는 보통 딱 수업 들어오면 뭐예요? 학생들하고 인사하죠. 인사하고 뭐 잘 지냈어요.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학생들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차시 학습. 죄송합니다. 전시 학습이죠. 지난 시간 배운 전시 학습을 상기합니다. 전시 학습.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처음 단원이 시작하는 거나 이럴 경우는 이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사, 전시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하죠. 동기유발. 어떤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어떤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어떤 이야기가 있다거나 이렇게 동기유발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학습 목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보통 도입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 전개는 또 쉽죠? 전개는 내가 수업할 내용을 그냥 제시를 하면 돼요. 저는 요 3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요 3가지를 이렇게 딱 제시하면 됩니다. 학습 목표에 나타난 순서대로 이렇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정리입니다. 정리. 오늘 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잘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혹은 학생들이 다 이해했는가 해서 형성평가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파지와 전이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지식을 좀 더 넓게 내 삶 속에서, 학생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파지와 전이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 보충할 거 있으면 그런 과제를 내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시면 지도안을 짜는데 좀 큰 뼈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시학습 지도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지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흔적이 있는 곳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학년 단원 차씨는 1-1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슨 단원이 있단 말이에요. 단원. 이 단원을 총 배우는데 총 3시간이 걸려. 근데 3시간 중에 첫 시간이다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은 1시간 만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1대1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학습 목표 제시합니다. 네. 영세적 목표로 제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학습 단계에는 크게 도입, 전개 쭉 있고요. 마지막에 정리가 있습니다. 네. 네, 정리가 있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 이 단계를 거칩니다. 자, 도입에서부터 볼게요. 도입에 먼저 수업 분위기 조성을 하죠. 학생들하고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요 학습 활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교사의 말만 쭉 적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웬만하면 1대1 대응이 되게 기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학생이 어떤 답을 할지를 상상해서 예상해서 적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수업 분위기 조성하고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동기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가 도입이에요. 자, 보통 50분 수업에서 도입은 한 6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중에서 이 동기유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기유발. 네. 동기유발을 되지 않은 수업은 생쌀을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잘 일으켜서 학생들이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 문들을 확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유발 할 때는 우리 교육학에서 ARCS 이론이죠. ARCS 이론 이것을 잘 생각해 주세요. A는요. 주의 집중이에요. 어텐션이죠. 왜 이러죠? 네, 주의 집중. 딱 주의 집중이 돼야 돼요. 뭐 산만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딱 주의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관련성. 학생의 삶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C 자신감. S 만족감. 나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목표 보니까 오늘 수업 할 수 있겠어. 잘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덤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나 이거 배우고 나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 모차르트 세레나데가 따따따따따따따딴 이거거든요. 나 그거 몰랐는데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제목도 몰랐는데 오늘 알고 나면 광고에 나오는 그 유명한 클래식 음악 제목 알겠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할 수 있겠다. 엄마는 막 칭찬해 주겠지?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동기유발할 때 잘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동기유발로 했냐면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 2016년입니다. 그때 박현빈이 나온 노래 중에 곤드레 만드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곤드레 만드레 중간 부분에 보면 박현빈의 노래에서 그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 꺾기 춤을 추면서 빰빠빰 빠빠빠빠빰 이런 부분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 하나를 들려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이 그 당시에 되게 좋아했던 게 바로 리듬스타라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리듬스타가 이렇게 딱딱딱 맞게 누르면 퍼펙트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옛날에 이거 게임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딴따딴따 이 음악에 맞게 리듬스타 하는 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동기유발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선생님의 관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무엇이 있는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좀 일상적인 삶과 오늘 수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곤드레 만드레 그다음에 리듬스타 요 장면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 음악 시간인데 갑자기 막 트로트가 나와요. 그리고 게임이 나와요. 아, 애들 뭐 신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통점을 말합니다. 선생님 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선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딴따 이거 선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질문하죠. 아, 그래, 맞아. 그러면 이 곡 제목 알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배울 내용 한번 볼까? 자, 너희가 지금 들었던 그 곡이 바로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이라는 곡인데, 그 곡에 대해서 함께 악곡의 특성도 배워보고 세레나데의 개념도 알아보자. 두 번째는 이렇게 NI 활동하고 그다음에 음악 카드 하는 활동을 해보자.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도입이 끝나요. 보통 도입은 한 6분 정도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이제는 전개예요. 전개는 여기 3개 있죠. 요 학습 목표 3가지. 요 3가지를 쭉쭉쭉 나열하시면 돼요. 개념 이해, 있죠? 악곡의 특성, 그 다음에 이게 활동 1번이었어요. 활동 2번은 감상하는 거죠. 감상하고, 신문기사 찾기 활동하고, 그다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활동이 음악 카드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잘 차근차근 제시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도 좀 주의하실 것을 학생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구조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조화시켜 주는 거. 네. 저 했던 거 좀 보여드리면, 저는 여기 보시면 PPT에다가 저는 그때 프레지를 사용했었는데, 프레지 큰 이 화면에 31, 13, 4, 5만 딱 띄워줘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맞춰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뭐 이상한 소리를 다 하죠. 뭐 4시 5분에 죽었다든지, 뭐 13살에 뭐 작곡을 했다든지, 뭐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오케이, 다 괜찮아요. 그러다가 정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뜻이에요. 13세 때 작곡했다. 13개의 세레나데가 있다. 사악장, 현악, 오중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요. 지루하고 막 잠을 유발시키는 잠유발자의 어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냥 이거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숫자로 딱 제시하면 학생들은 이게 잘 까먹지 않죠. 13 뒤집으면 31, 31 뒤집으면 1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개념에 대해서 악곡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상입니다. 이제 이 곡을 듣는데요. 첫 번째 이 곡을 들을 때는 아주 고퀄의 영상. 여러분들 영상 요즘 학생들 되게 영상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고퀄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고퀄의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고퀄에 아주 연주 잘하는 팀을 연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클래식 음악을 한 번 듣기는 그래도 뭐 수업이니까 한 번 들으면 오케이. 근데 2번, 3번은 거의 뭐 죽음이란 말이에요.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 음악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 들지 말하지 말고 이 내용에 관한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 신문 기사의 내용 중에서 이 곡의 느낌과 가장 비슷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그것을 정리해 보는 거야 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음악을 한 3-4번 듣게 돼요. 계속 반복해서. 백음악으로,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계속해서 이 음악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요.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FC 수원과 서울이 1점 차로 1등 선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신문 기사를 어떤 학생이 딱 붙여서 오려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것을 선택했니라고 하니까 이 학생은 선생님 저는 이 모차르트의 세레나를 들으니까 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딴 따딴 따따따따따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과 이 신문 기사 내용이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음악 감상에 대한 느낌들을 찾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잠 온다, 뭐 좋다 이렇게 단 세 글자, 두 글자로 끝났던 아이들이 두세 문단을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음악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어떤 파지, 전이 학생의 삶과 연결해 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전달해 들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음악 카드를 한번 작성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작성한다 이렇게 지도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는 보세요. 지금 전개 활동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활동을 할 때는 나는 7분 정도를 할 거야. 그래서 누적 시간은 13분 정도 된다. 두 번째 활동하는 거는 이제 감상하고 NI 활동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15분, 총 28분. 세 번째 활동할 때는 15분 걸리고 총 시간은 43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계에 맞게 시간들을 좀 설정해 놓고 적어 놓으시면 시간을 엄수하기가 좀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개에서도 활동을 할 때마다 학습 뭐 단계 1, 뭐 2, 3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계에 몇 분인지를 적어 메모를 해 놓으시고 지도안에 작성을 하셔서 시간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리입니다. 네, 정리에서는 이제 이 곡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내면화한다 해가지고 이 곡을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운 내용, 악곡의 특성에 대해서 의미가 기억나나요? 네, 했던 내용을 학습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때 그 세레나데가 3,000원 송이라면서 많이 불려졌어요. 3,000원 이거. 그래서 이것을 곡에 가사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 세레나데 3,000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솔레 솔시레 이렇게 음을 붙여서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에 자기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는 약간 이벤트로 이 곡이 세레나데였으니까 선생님이 너희를 위해서 세레나데 한 곡 불러줄게 하면서 노래를 한 곡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리를 하고요. 각각의 교수 활동과 학생 활동들을 1대1 대응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거 볼게요. 유의점과 도달점이 있는데요. 유의점은 내가 이 단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유의점이고요. 도달점은 학생들이 요걸 했었을 때 여기까지는 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다르니까 표시도 이렇게 하나는 색깔 칠한 네모, 하나는 빈 네모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보세요. 유의점 볼까요? 유의점은 여기에 제가 그 음악 카드 할 때 QR 코드를 이렇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QR 코드. 그래서 QR 코드를 확인한다. 이게 유의점이라면 도달점은 학생들이 카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요게 도달점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셔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는 보통 한 7분, 이것도 역시 한 6분에서 7분 정도 하시면 무난하게 1시간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차시 예고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학습지 혹은 활동지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조금 촌스럽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제시하시고요. 교생 실습 가면 이거 복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 프린트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화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에듀테크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멘티미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구글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구글의 뭐 구글 닥스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뭐 젠보드, 패들렛 이런 거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셔야지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듀테크 관련된 것도 제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필이 오는 거 하나씩 선택하셔서 좀 배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도 있고 학교에도 크롬북이나 뭐 아이패드나 뭐 이렇게 노트북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그 종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이제 종이가 많이 프린트 나눠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그 활동을 했던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지 또 학생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동지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신문기사 찾기 특징 첫 번째 활동이죠. 네, 이게 두 번째 활동. 신문 붙이고 기사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정리하도록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just for you 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 음악을 추천하고 싶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거는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습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음악의 어떤 생활화, 음악을 항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저의 철학들이 여기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R코드를 만들어서 직접 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한 에듀테크도 또 활용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안을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기 평가지고요. 평가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하시냐면 수업 목표에 맞는가 도달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형성 평가를 해서 그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수업에 대한 본인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평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개념 위주나 어떤 뭐 지식 위주의 그런 교과라면 여기에 맞게 또 형성평가 문제를 제시하셔서 문제를 만드셔도 좋겠죠. 그래서 항상 수업 목표, 학습 목표와 평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제시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계속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이 뒤에는 이제 PPT 자료. 저는 그때 프레지라는 거 썼는데요. 프레지는 스토리를 좀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재미있게 하늘로 숭숭 날아다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프레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만든 것들을 제일 끝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그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요. 좀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양이 막 줄이 막 5줄, 6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딱 넣으시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PT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PT는 그냥 내 수업에 도움이 되는 보조 자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의존하지 마시고 PT는 최대한 간단하고 가독성 있게 꾸며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때 모차르트 입에 제 목소리를 넣어서 학생들이 다 하고 나서 누가 발표해 볼까요? 하면 모차르트 입이 울렁울렁거리는 뭐 이런 것들도 돈 주고 사서 프로그램 사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난 수업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내가 뭐 필이 왔어 이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항상 교육 과정을 보시고 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성취 기준과 핵심 요소와 학습 활동이 맞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한 저는 좀 인성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좀 융합 수업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수업, 융합 수업, 인성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뒤에 참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죠. 워드 클라우드. 이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워드 클라우드 하면 글자를 이렇게 많이 쓰면 글자가 좀 커지고 적게 쓰면 좀 조그맣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개념 같은 거 이해할 때 이런 거 워드 클라우드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QR 코드는 QR 코드 만들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생 실습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빨리 실질적인 지도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즐거운 교생 실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